네, 개혁신당과 개혁미래당, 언론은 이걸 두고 중텐트라고 부르던데요. 중텐트 두 개가 쳐졌습니다. 관심사는 이 중텐트 두 개가 합쳐져서 빅텐트로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한번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의 허은하 최고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혁신당의 허은하입니다. 네. 왜? 지금 거기 강조하신 거 이름이 좀 비슷하다 이런 걸 의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론조사 오면은 헷갈리지 마시라고. 저희는 그런 문제가 있나요? 개혁신당입니다. 지금 그 작은 트럭 타고 전국 곳곳 지금 돌고 있잖아요. 네. 만나보면 네.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반응이 약간 대선 분위기예요. 현장 반응은. 많이 보여요, 시민들. 예, 많이 모이시고 또 언론 취재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서 그 정책 홍보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께서 환호하는 걸 본 적이 있는가. 참 흔치 않은 광경이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참 행복합니다. 앞으로 이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자기 본위의 과포장은 아니십니까? 그게 그래서 저희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녁 회의할 때도 그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다니다 보면은 우리 흔히 이제 뽕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착각할 수 있으니까 또다시 또 차분하게 모여서 네. 현실을 좀 파악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 여는 말로 빅텐트가 쳐질지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저희 내부에 그 자강파와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파가 이제 나뉘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호. 지속적인 토론 중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다른 지역의 그 제3지대에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저는 함께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의 자강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인데 제가 어저께 뭐 90% 얘기했던 것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또 토론이 이준석 대표는 그걸 갖고 허은하 최고위원의 개인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그렇죠. 제 개인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다만 국민 설득이 돼야 되고 명분이 명확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왜 합치는지에 대한 것을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면 통합이라는 것이 플러스가 아니라 분명 마이너스가 될 텐데 상상 이상의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저희가 뭐 나름 제 개인적으로든 제시했던 어떠한 조건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국민들이 이해하시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을 좀 잘 받아들여 주는 분들이 계셨고 그것이 지켜지고 있다 약속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 며칠 사이에 그게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고요. 사소한 일이 이게 커지게 되면은 그 사소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오해들이 쌓여가지고 큰 일을 그릇되게 하기 때문에 네네네.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약속? 그 저희끼리 이제 그래도 네. 그 테이블에서 서로 이제 얘기했던 뭐 각자가 다 만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했던 약속들이 있으니 네. 저와 만나셨던 분은 그 약속을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궁금증만 자아내게 해놓고 그 다음에 말씀 안 하실 거죠 누군지는. 그렇죠. 이게 또 비공개는 비공개고. 그럼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화내세요. 여튼 자기 욕심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국민들께서 저희 제3지대에 바라는 바가 있는데 니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래서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지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걱정하는 것은 여기나 저기나 똑같다라는 말 듣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허은하 최고위원은 통합하시고 이준석 대표는 자강파다. 예, 아니 저도 사실은 원래 자강파였는데 참 정치라는 게 생물이구나. 네. 예, 서로 소통이 중요하구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어제 CBS에 나가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 통합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어떤 인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개혁미래당 쪽에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느냐와 저희의 정치적 방향이 어떠하냐, 당신들은 어떤 정치를 보여주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보여주려고 하느냐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끌고 가고 개혁신당이 끌고 가고 싶은 것은 사실 자유의 기치라던가 그리고 공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서사를 쌓아왔던 우리만의 정치적 방향이 있었는데 길들이 있었는데 예. 거기와는 조금 다른 길이 완전히 달랐던 그런 분이 좀 계시긴 합니다.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말을 보면 구체적으로 한 달째 이 의사를 전달 중이다. 정말 할 수 없는 누군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상식적으로 해석할 때 그냥 개인적 호불호를 가지고 이런 얘기는 그렇죠. 못할 거 예, 아니겠습니까? 정치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어떤 그 정책 내용을 둘러싼 심각한 이견,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그 수준의 어떤 인물이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정책이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네. 또 이제 그 싸움 붙이시는 거라 가지고 저는 이제 저 싸움을 평화주의자예요. 평화주의자. 어떻게든 싸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이라.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예.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이준석 대표의 자유고요. 저희는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래도 대표님이시니까 그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저도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의견에 저도 동의하거든요. 요구가 예, 요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요구가 받아질 거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51% 이상인 90%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지금 아닌 건가로 지금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 사소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제3지대에서는 또 다른 제3지대에서는 그게 사소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만 말씀드려서 그 청취자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그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면은요. 예. 어쩔 수 없이 자꾸 이제 탐침봉이라고 아시죠? 탐침봉을 자꾸 찔러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진행자는 네네. 저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뒤에 중요한 거 되게 많이 갖고 왔는데. 좀 찔러볼게요. 그러니까 네. 정책 문제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서 쉼표 찍고 이거는 제가 한번 이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그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서 네. 다른 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네. 또 한 가지는 그 여성의 경우 군대에 안 갔다 오면 소방과 경찰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또 요새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논란을 빚었는데 일단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개혁신당 안에서 전혀 이견이 없었습니까 혹시? 네.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걸 두고 한쪽에서는 이건 세대 갈라치기고 젠더 갈라치기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이건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한 줄만 들어가서 바라봐도 갈라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안 하면 이건 누가 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네. 논란이 된다고 피해가 간다면은 미래정책 이야기할 정치 집단 없다. 저희는 그것 때문에 정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결정했고요. 그리고 무임승차 폐지도 말을 못하면서 어떻게 연금개혁에 대해서 접근할 겁니까? 어떻게 시작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저희는 여성희망 복무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징병제가 아니고. 예. 그 얘기 시작 안 하면 어떻게 병력 감소 국가 위기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 논의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병력 확충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네.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 저희는 미래 세대를 바라보고 갑니다. 표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우리 미래 세대가 30년 뒤에 어느 나라에 어떤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거라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과거에 이제 사원 모집 그 공고 이런 게 실리잖아요. 신문 네네. 광고나 이런데 옛날에 보면 그 밑에 군필자 우대 꼭 이게 달렸었어요. 근데 이게 차별이다. 예. 그리고 요즘 지금 안 못하죠. 달리거든요. 예. 하고 그러면 다른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도 그럴 마당에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인 경찰과 소방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더 큰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저희가 생각한 입장들이 있으니까 그 의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경찰이나 소방관이 되고 싶으신 분들께서 그 고시원에 앉아서 노량진에 앉아서 공부를 1년, 2년, 3년, 4년 꾸준히 하다가 그 점수 차이로 결정이 되는 그러한 도전도 좋지만 또 다른 도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정책적 방향을 생각할 때 얼개를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출산 문제와도 함께 이게 생각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병역 문제가 진짜 국가적인 안전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력 감소에 대한 것도 해결할 수 있으며 또 이런 부분도 뭐 오해하실 수 있지만 군대에 가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여성도 군대를 가서 요즘에 이제 좀 월급이 올랐으니까 차라리 그 안에서 내가 뭘 한 것이 또 다른 나의 선택에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것과는 좀 다른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여기서 쉼표 찍은 거 다시 이제 풀어갖고 정책적 이견이 혹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에 걸려 있는 상징적 인물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저에게 한 거 맞죠? 그렇죠. 예, 네, 약간의 있습니다. 맞죠? 네, 저희는 네. 혐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당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개혁신당을 향해서 혐오를 조장한다고 비판한 어떤 정치인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뭐 거기까지 아주 잘 가신 것 같습니다. 실명은 얘기 안 하실 겁니까? 네. 근데 혐오 정치는 사라져야 됩니다. 한 달째 이야기했는데 개혁미래당에서 응답이 없다면 사실상 거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고요. 저는 들었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본 건데 그게 저희는 이제 급한데 빠르지만 차분하게 신중하게 가야 되는데 그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래요. 아마도 이준석 대표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일 겁니다. 지금 많이 조금 불안합니다, 사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요즘 그 이현주 전 의원, 네네. 그 민주당 복당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상당히 지금 이제 시끄럽거든요. 네. 근데 좀 저는 약간 일단 의아했고 먼저 궁금했던 게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현주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하고 토크 콘서트도 같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왜 틀어진 겁니까? 근데 사실 제가 창당 준비하는 시점에서는 그분을 뵌 적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곤란하긴 한데 워낙에 이현주 전 의원께서 부산 지역에 출마를 하시고 거기에 당협위원장이셨기 때문에 함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역 출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개혁신당으로 와서 부산에 출마하는 것. 근데 그 이야기 이후부터 그 원활한 소통이 잘 안 됐다. 뭐 그 정도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산 지역 출마는 이현주 전 의원이 원했다라는 겁니까? 당에서 원했다. 저희 당에서 그러면 그쪽으로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안 받아들인 거네 이현주 전 글쎄 의원은.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답보다는 그 이후에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았다. 그 정도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제가 뵌 게 아니라. 그럼 혹시 사실 이현주 전 의원은 지역구 출마가 아니라 혹시 비례를 그러니까 원했던 겁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뭐 확인해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 당에서 가장 제가 약간은 고구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라도 이렇게 해야 돼서. 제가 좀 오늘 좀 곤란한 질문을 많이 드리죠. 예, 그러네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민주당에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선거제를 결정한 것 같은데 그러면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 같다. 이게 좀 일반적 전망이거든요. 개혁신당의 평가는 뭡니까? 이재명 대표는 진짜 쫄보구나라고 생각 좀 하고요. 예, 왜요? 좀 그 비례면석 더 얻겠다고 기존의 약속도 어기고 이제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뭐 그 팥으로 죽을 순다 그래도 국민들께서 안 믿을 것 같아요. 제가 21대 국회에 있었을 때도 불체포 특권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이제 어떠한 모습 보여줬는지 아마 아실 텐데 저희 당 기자를 하다가 이제 야당 기자로 갔던 한 분 친한 기자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재명 대표가 사이다라고 그 별명이 돼 있어서 그것만 믿고 왔는데 와 보니까 진짜 고구마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 선거제하고 저희 당은 사실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개혁신당은 상관없다. 네, 왜냐하면
이런 태풍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태풍이 일어나서 바람이 일어나야 되는 곳이고요. 어차피 기득권 양당이 끝까지 시간 끌고 오고 본인들만의 이득을 위해, 그러니까 손에 쥔 거 놓치지 않으면서 더 잡으려고 노력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의 진행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 민주당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은 비례석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역구에서는 아마 싸늘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비례를 몇 석을 더 얻으면 개혁신당은 그러니까 그 비례를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정확히 정비례 관계는 아니겠지만 덜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뭐 지역에서 더 얻으면 되니까요. 모범 답안을 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비례정당이 아닙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잔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개혁신당 입장에서 좀 섭섭하지 않으신가요? 네. 오시면 정말 좋았겠죠. 근데 왜 저런 결정을 했다고 해석을 하세요? 저는 좀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그래요? 제가 뭐 유 대표께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좀 느낄 수 있었고, 그러니까 탈당하기 전에는 뭐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탈당하기 전에는 저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잘 서로가 이제 소통을 하던 관계였었고요. 그리고 탈당하기 전에 그 신당에 대한 그 우려점이라던가 고민 지점들도 말씀을 주셔서 대화를 나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왜 고민하시는지는 좀 알 것 같고요. 왜요? 다만, 왜요? 그게? 다만 그 말씀은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직접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여하튼 1월 초 제가 탈당하면서 이제 연락을 그 전에는 연락이 됐었는데 네. 이제 새로운 새해가 맞이하게 됐을 때부터 연락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 탈당 후에도 이제 연락을 계속 드렸는데 안 돼서 계속 연락드리는 게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고민이 많으시구나 판단해서 기다렸던 거고요. 여튼 뭐 언론에서도 저희는 좀 구애를 하면서 저희 마음을 표현했는데 아무래도 이 정치라는 게 세력이 모이면 좋은 거니까 함께하면 참 좋았을 텐데 예상은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뭐 저희한테 뭐 악재다 이런 분들 계신데 악재까지는 아니지만 분명 플러스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분의 결정도 존중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잖아요. 이러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또 이렇게 되면 개혁신당이라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는다. 이런 어떤 지금 그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 분석인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분명히 상관관계는 있을 겁니다. 예, 생각보다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국민의힘 자체가 참 조용해졌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요? 예, 기존에 정말 목소리 크게 내시던 분들이 이제 이철규 의원이 조금 조용해지시고 장동윤 그러니까 오른팔 왼팔이 딱 생기셨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용산의 아바타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 스스로 전장에 나와서 싸우는 것보다는 누군가,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내 탓, 못하면 네 탓. 이게 지금 용산의 슬로건이다라는 뭐 국민들 말씀이십니다. 이제 그러는데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그러진 않을까? 그러니까 소통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요. 내 사람은 손들어주고 기존에 노력하던 당협위원장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사실 문제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바타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른바 윤한 갈등이 약속 대련이었다고 최고위원님도 그렇게 해석을 하셨었어요?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경험을 해봤고, 예. 경험을 해봤고, 결국은 이제 약속 대련인 게 들통 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이제는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은하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